네, 개장 후 30분이 지났고요. 저희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첫 번째 이슈는 현재 시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 반도체가 긍정적이지 않아요. 간밤에 델과 HP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요 기업들이 IT 지출을 줄이거나 감소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오늘은 또 금통위와 내일 미증시 휴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 좀 해주시죠. 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델이나 HP 실적 델만 놓고 보자고 하면은 사실 PC 사업 부분이 안 좋았을 뿐 AI 서버와 관련된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다만 델이 하락세와 나중에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치가 좀 꺾이면서 같이 엔비디아와 함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이 대한민국 투자에 관련돼서 반도체 투자 비중을 중립으로 또 추가적으로 하향하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내에 있는 반도체들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각 HBM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짚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성장성보다는 이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구간인 만큼 반도체는 좀 유의하게 보시면서 오늘 그러면은 코스피가 그래도 코스피 종합은 그래도 반등 시도를 하고 있어요. 2,500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등, 2등이 약할 때 그러면 누가 갈까요? 3등, 4등들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코스피 200 기준으로 시가총액 3위가 누굽니까? LG엔솔이요. 근데 배터리 쪽은 지금 좀 중립적인 의견이 꽤 아직도 많죠? 네. 자, 그럼 4등이 누구냐? 삼바입니다. 삼바. 제약바이오 쪽이에요. 오늘 좋죠. 그렇죠. 오늘 좋죠. 오늘 지금 당장 코스피가 반등 시도하는 여부 열려있는 거는 삼바 내지는 셀트리온, 고려아연, 네이버 이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흐름 덕분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미국 10년째 채권금리가 4.2까지 떨어졌어요. 최근에 4.4까지 급등 나왔다가 4.2까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렇게 채권금리가 안정세를 표현해주면은 바이오시밀러 종목들이 단기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당장 루머성이나 아니면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는 CDMO나 CMO 쪽을 보셔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트레이딩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인한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에서 저렴한 최근에 조정을 만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종목을 주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코스피 200 차트 한번 보실 텐데 최근에 반등 시도 나온 부분까지 정말 좋았습니다. 11월 25일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하락 추세를 그대로 막고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340 내지는 코스피로 환산했을 때 2550에서 2600 사이입니다. 이 구간을 다시 위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아직 더 열려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인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지수물 내에서는 열어두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할 만한 섹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간외에서부터 급등해서 장 초반 뜨겁게 불타올랐죠. CBDC입니다. 한국은행이 첫 결제를 시연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강세를 시연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윗꼬리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지금 봐도 되는 건지 앞으로의 전망 함께 짚어볼까요? 저는 CBDC라고 하면은 X. 네. CBDC라고 하면은 아닌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도 트럼프,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이야기가 누구예요? 트럼프가 뭐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뭐 좋다고 합니다. 이거잖아요. CBDC는 어떤 부분일까요? 트럼프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CBDC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CBDC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 CBDC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 현금 결제 서비스 내용 부분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게 간단한 이제 해석인데 실질적으로 이 CBDC가 이제 시장 내에서 도입이 되면은 달러에 약세를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스위프트 결제로 인해 가지고 달러의 영향권에 아예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 중에 한 곳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CBDC를 활용하면은 귀축통화라고 불리는 달러에 영향이 생긴다라는 분석 평가도 있는 만큼 트럼프가 그래서 CBDC 쪽보다는 그냥 코인 직접 투자를 해라. 코인 같은 경우에 시장이 어때요? 달러 시장이 있고요. 원화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유로화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거래 대금 내지는 시장에 자금 쏠리는 게 어딜까요? 달러 시장입니다.
달러 쪽으로 지금 강세를 만들기 위해서 비트코인도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CBD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가 진행한다라고 해도 미국의 반대나 내지는 이 CBDC가 일단 전 세계에 좀 도입이 돼야지만 영향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좀 테마성 트레이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STO 내지는 이런 CBDC와 같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도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채권 금리가 쉬어가면서 반등 시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비트코인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조심스럽다는 이야기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내지는 엔비디아와 커플링을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네트 오늘 차트 보시면은 고가권에서 거의 상한가까지 들어갔다 왔습니다. 5,660원 상한가까지 들어갔다 윗구름을 쭉 눌렸는데 그래도 오늘 거래대금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 기준으로 조정분이 4,500원 내지는 이런 장기 이평선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한 번 정도는 더 시세 주겠구나라고 보시면서 다시 눌리면은 한번 노려보자. 4848 전략. 그게 현재 시장에서 가장 잘 먹히는 전략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좀 테마성 재료가 있는 종목들로만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이슈는 식량과 곡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긴 한데요. 전일 트럼프의 관세 폭탄 소식이 나오자 멕시코 보복 관세 우려의 곡물주 들썩이고요. 곡물 선물도 지금 들썩입니다. 지금 브라질 가뭄 이슈로 원두 가격도 47년 만에 최고치. 오렌지 선물과 코코아 선물도 한 달 만에 한 16%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이슈에 빗대어서 식량 곡물주 지금 봐도 될 때일까요? 오늘 대표적으로 고려산업이 제일 많이 올라갔죠. 네. 고려산업이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지금 원자재 이슈, 트럼프의 관세 이슈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대북. 아, 그렇죠. 네, 대북 뉴스가 오늘 또 나왔어요. 네. 이제 또 사료 지원 올라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사료주들이 올라간 상황인데 지금 아직 보시면은 유가는 강하지 않아요. 유가는 최근에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천연가스는 강해요. 이게 지금 사료주 쪽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의 대두를 좀 볼 것이냐에 대한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사료주들이 지금 뭐 데이 트레이딩 형식으로 지금 현재 접근은 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러면 먹거리를 다시 한번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우리가 천연가스 쪽만 보셔도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디입니까? 유럽이에요. 유럽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유럽에다가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피해를 본 작물이 있었죠. 포도, 네. 와인 그런 쪽도 있었어요. 와인 관련주라든지 뭐 물론은 주류 관련주로 가겠죠. 아니면 내지는 이런 곡물들까지 지금 이상기후 현상도 있는 만큼 아직 다시 한 번 더 특히나 12월 이후에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곡류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 번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접근 못하신 분들께서는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모멘텀까지 같이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들 이슈와 섹터를 조금 더 좁혀서 바로 종목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전일 말씀해 주셨던 한코미드가 당일 목표가 거의 도달 근처까지 갔거든요. 11% 가까이 급등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런 기세를 몰아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조금 주도주로 집중해 봐야 될까요? 제가 4848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러면 지금 눌려있는 걸 좀 사고 싶어요. 그렇죠. 오늘 눌려있는 종목을 좀 접근하도록 하고요. 수급 특징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현재가 2,795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한일단조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단조 방산주입니다. 네, 방산주죠. 최근에 방산주가 많이 눌렸어요. 뭐 풍산이나 아니면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도 급격하게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단기적으로 중동과 관련된 전쟁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일 단조, 자동차 부품 그리고 탄약, 장약 내지는 이 방산 조선까지도 정말 광범위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한일 단조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이슈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어제 오늘부로 또 새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핵탐지 ICBM을 다시 전방위에 또 실전 배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다시 한번 러시아 본토에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여기서 보복성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일 단조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수급 특징주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고가에서 눌리는 구간에서 5거래일 동안 외국계에서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계들이 연속 매집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런 눌린 구간에서 매집세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잡아볼 법한 자리입니다. 차트 한번 보실게요. 한일 단조 보시면은 최근에 21선을 자꾸 맞으면서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조차도 지금 마이너스 4에서 5%가량 시작했습니다만 양봉 전환하면서 강하게 반등 시도하고 있죠. 오늘 위로 21선 내지는 5일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시세 분출할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3,5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세터 종목까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조범수의 주도주 투자 오늘의 토픽 한일 단조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meday at Christmas